최근 미국 노동부의 발표 자료입니다. 10월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만 명 증가했죠. 고용이 증가했으니 좋은 뉴스 같지만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따졌을 때 올 6월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죠. 9월에 30만 명이 증가한 걸 보면 한 달 사이에 무려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이 정도로 일자리 증가세가 꺾였으니 미국 경제엔 적신호가 켜졌다 볼 수 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11월엔 고용에서 19만 명이 증가했고 실업률도 3.9%에서 0.2% 감소한 3.7%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경제가 서서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죠. 기업들의 일자리 공급도 준수하게 유지되면서 우려했던 고용둔화 장기화가 멈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했지만 최근 금리 동결을 선언하며 내년엔 세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고용시장 활성화와 근로자 임금 상승, 그리고 물가가 수개월에 걸쳐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 세계 경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고금리 기조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유럽연합 경제는 올해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3%로 미국에 비해서도 약 1.6% 높게 유지되며 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를 불러왔죠.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입 비용도 꾸준히 오르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유럽 내 기업 부도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유럽의 대표 경제 강국인 독일도 미국발 고금리 여파를 이겨내긴 힘들었습니다. 제조업 부진과 예산 위기 등으로 인해 역성장과 고물가에 가로막힌 채 올 2분기엔 성장률 제로에 그쳤습니다. 오죽하면 90년대 흡수 통일 당시 막대한 통일 비용을 치르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썼던 시절이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지난 40년을 통틀어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고물가 부담을 여전히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대륙의 아래에 위치한 아프리카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통화 긴축으로 인해 아프리카 내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었고 달러 가치가 높아지자 자연스레 아프리카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뒤이어 막대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프리카 전역을 덮치며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죠. 게다가 아프리카는 상환해야 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높아지니 상환력이 떨어지면서 부채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달러가 세계 제1의 기축통화인 만큼 많은 국가는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라갑니다. 달러 보유액을 늘려 경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한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미국 금리가 5%인데 한국은 3%로 유지한다 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선 한국보다 미국에 투자해야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투자 자본인 달러가 유출되면서 달러의 시중 가치가 높아질 테니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개방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의 기준금리는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다른 국가들도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수경제 침체와 수출 감소, 국가부채 부담 상승이라는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미 연준의 향후 금리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요 국가들도 발맞춰 움직이는 중입니다. 며칠 전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은 연준을 따라 금리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물가 증가폭에 따라 금리 추가 인상도 염두에 둔 상태지만 내년 연준의 행보에 발맞춘 금리 인하도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결정의 이면엔 고금리 정책으로 침체된 경기가 반등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안정적으로 변하면 가계 소비가 늘면서 내수 경제에 활력이 생길 거고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늘면 수출에 동력이 생기고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쉽게 예단할 순 없지만 이전보다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연준의 계획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 세계 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 다가올 2024년을 한번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포인트였습니다.